여러분, 경기 좋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납니까? 경기가 나쁘면 고장이 안 납니까? 자동차 고장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고장이 많은 시절이 지금입니다. 가을 되면 고장이 좀 줄어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동차 고장 중에서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왜? 시동 걸어놓고 뒤쪽을 가볼 일이 없는 분들은 배기구에서 냄새가 나오든 매연이 나오든 모르시게 되죠.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신 분이라면 배기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미 한 번쯤은 찾아보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동차는 절대로 고장이 안 날 거야. 왜? 시동만 걸리면 되니까. 곧 배기구 쪽으로 또는 자동차 뒤쪽으로 갈 일이 없는 분들은 냄새를 풍기든 안 풍기든 모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냄새입니다. 오늘 이 냄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냄새,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니까 휘발유 냄새, 경유 냄새, LPG 냄새 이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LPG 자동차라면 가스 냄새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다 그러면 가솔린 냄새가 난다. 어디서? 배기구에서. 또 디젤차는 냄새가 없죠. 그런데 배기구 쪽으로 가면 냄새가 난다. 디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락스입니다.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는 완전 연소를 못해도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배기구 쪽으로 가면 냄새가 난다. 그런데 배기구로 안 가고 엔진룸에 있어도 냄새가 난다. 이런 자동차도 있겠죠. 경유는 새더라도 냄새는 안 납니다. 단지 화재 위험성이 높을 뿐입니다. 오늘 차 뒤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자동차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Ox입니다. 질소산화물 NOx입니다. 질소산화물이 많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생성되는 이유가 공연비 희박입니다. 권영호 영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연비는 공기 연료 비율입니다. 곧 모든 자동차는 설계될 당시에 14.7대 1 비율로 연료 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이 공기입니다. 공기. 그리고 1kg은 연료입니다. 공기 14.7kg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데 ECU는 그걸 압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다 압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비 희박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냄새라고 했습니다. 냄새는 AFR, 공연비 희박이라고 그랬어요. 린. 이거에 의해서 발생한다. 두 계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냄새가 나는 자동차가 있고 여름철에 냄새가 나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겨울철에 무엇 때문에, 여름철에는 무엇 때문에 공연비 희박 조건에 의한 냄새가 발생하는가? 자동차가 운행하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엔진이라는 구조는 다 똑같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엔진 속에 들어가는 오일이 있을 것이고 냉각수가 있겠죠. 1번 냉각수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냉각수가 필요하죠. 두 번째 오일이겠죠. 엔진 오일이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일단 필요하다. 오일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죠. 겨울철에 냉각수의 비중, 여름철의 비중. 지난 겨울에 쓰던 냉각수 그대로 여름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겨울철에 오일이라는 게 변수가 생기죠. 엔진 오일은 겨울과 여름철로 구분했을 때 여름철에는 묽죠. 녹다. 여름철보다는 겨울이 되겠죠. 뻑뻑한 오일이 됩니다. 뻑뻑한 오일이 되면 왜 냄새가 나는가?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EMS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ECU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 엑셀 페달 센서, 엑셀 포지션 센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 당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시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포지션이 공전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ECU로. 이때 AFS 공기량 센서 신호 값이 들어갑니다. 스타트 모터로 엔진을 돌리면 공기는 들어간다. 이때 냉각수 온도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인지 여름철인지 엔진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고 디젤 자동차에서는 연료가 분사되겠는데 적절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RPS라고 합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입니다. 최소한 엑셀 포지션부터 에어 프로세서, 냉각수온 센서, 레일 압력 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엔진이 도는지 안 도는지 이슈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RPM Revolution per minute 1분당 회전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주면 인젝터 연료 분사를 합니다. 비로소 연료 분사량이 적절 이러면 시동도 잘 걸리고 냄새도 없습니다. 계속 적절 상태를 유지 그러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안 돼요. 왜요? RPM이 불규칙하게 변하면 ECU는 안정된 RPM을 만들기 위해서 연료를 더 분사하는 게 아니라 찔끔 뺍니다. 조금씩 빼다 보니까 AFR 린 희박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NOx라는 질소산화물 이게 배출되면서 냄새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서 무엇 때문에 공연비 희박이 됐습니까? 분명히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이거죠. RPM. 엑셀 페달 안 밟았으니까 그게 있습니다. 공기량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진 온도는 열을 충분히 받았다는 조건이 된다 해도 냉각수 온도는 90도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그때 레일 압력은 어때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괜찮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RPM이 변하더라. RPM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엔진오일 점도입니다. 엔진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RPM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냄새, 엔진오일 중요하죠. 여름철 냄새 중요하죠. 여기서 또 하나, 겨울철에 냉각수 비중을 맞춰줬더니 냄새가 사라진다. 이런 차가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냉각수 비중을 정비했더니 냄새가 사라진다. 이런 차도 있습니다. 결국 냉각수도 정비 대상이고 오일도 정비 대상인 겁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냉각수 비중이 높았던 자동차, 가령 마이너스 50도씨의 비중을 가진 자동차가 있어요. 얘를 마이너스 20도씨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사라지더라. 뭐 때문에? 냉각수온 센서 값이 마이너스 50도, 60도짜리의 비중을 가질 때보다 내리면 연료 분사량이 좀 늘어납니다. 연료 분사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공연비 희박에서 리치 쪽으로 보냈더니 냄새가 사라진다? 계속 사라지냐? 곧 엔진 오일은 수시로 바꾸는데 일정한 점도의 오일을 넣어주면 좋은데 여름철이니까 엔진이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오일 점도를 높여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일 점도를 가령 10W에 30이나 5W에 30을 사용했던 겨울철이었다면 여름철이 되니까 0W에 40 또는 5W에 40, 30짜리가 40쪽으로 점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4기통이라고 하고요. 1번, 2번, 3번, 4번 1번 쪽에 압축, 2번, 3번, 4번의 압축 편차가 생깁니다. 374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얘가 모양은 달라도 눌려지는 게 보입니까? 보이죠?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눌려지죠? 길이가 변합니다. 뭘로? 엔진 오일로. 즉 얘는 밸브가 제대로 닫히느냐 덜 닫히느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 점도가 올라가면 HLA입니다. 이 부품이 잘못 작동한다. 곧 그렇게 되면 4개의 실린더에
압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높이가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2번 시린더의 압축이 높고 4번 시린더는 압축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엔진 회전이 빨랐다, 느렸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CU가 이거 안 되겠네. 이 상태로 놔두면 엔진이 폭발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U는 2번 쪽에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아직도 3번 높죠? 더 줄였어요. 아직도 많죠? 1, 2, 3번이 다 많아요. 더 줄입니다. 다 줄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이런 상태가 되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곧 늘려서 해주면 RPM이 상승되기 때문에 즉 연료 분사량을 줄이면서 엔진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공연비 희박 AFR 린 뒤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주범이다. 주범을 찾기 위해서 뭘 갈아보지? 이래서 엉뚱한 정비를 하고 찾아오세요. 안타까워요. 이미 영상을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공연비 희박에 의한 냄새다. 그때 냉각수 비중과 엔진오일 정비를 해라. 얘들이 잘 되면 냄새가 사라지고 연비도 좋은 안정된 자동차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도 찾아오셔서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세요. 찾아오시는 분은 정비를 하시는데 안 찾아오시는 분은 문의를 했을 때 냉각수 정비를 하십시오, 오일 정비를 하십시오 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기계적으로 뭔가를 알고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정비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뭘 갈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해요. 찾아오시면 이런 기계적인 요소를 보여드리면서 보드를 이용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교재를 이용해서라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전화를 주신 분한테는 냉각수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일 점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일 점도를 내리십시오 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며칠 있으면 또 전화 옵니다. 냉각수 정비했습니다. 비중 몇 도로 맞췄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냉각수 좀 갈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빼고 한 통 넣고 나머지 물 채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냉각수 정비가 안 된 거예요. 엔진오일 뭘 누르셨어요? 엔진오일이요? 정품 넣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합성유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런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엔진오일에 의해서 HLA가 잘 작동할 오일을 넣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단순하게 오일 교환만 한 거예요. 당연히 정비가 안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냄새 역시도 냉각수 정비 엉터리로 했고 엔진오일 교환에서도 점도가 안 맞는 오일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자동차 정비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메커니즘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연력학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부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정비로는 ECU가 요구하는 만족스러운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CU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 엑셀 포지션 값, 이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 고정됐습니다. 공기량 센서는 RPM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냉각수 온도는 RPM이 높든 낮든 거의 일정하죠. 추울 때, 더울 때 뭐 이런 거죠. 일정하단 말이에요. 내일 압력, RPM이 높아지면 내일 압력 올라갑니다. 연료 분사량에 따라서 RPM이 오르락 내리락, 즉 엑셀 페달을 밟아서 공전 밟았죠. 이렇게 밟는 구간이에요. RPM 공전 시에 가령 750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엑셀 페달 밟으면 어때요?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비율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가 여기 있던 것이 밟을 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급상승했죠. 이렇게 되면 ECU가 연료 분산을 줄입니다. 그러면 주행 중에라도 살짝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이렇게 내려오면 냄새가 안 나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는 시기가 언제죠? 시동을 걸어놓고 뒤로 갔지 않습니까? 엑셀 페달은 공전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RPM을 봤더니 810 어때요?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ECU는 엑셀 포지션에 맞는 RPM으로 내리기 위해서 연료 분산을 줄입니다. 공연비 희박이 되는 거예요. 왜 RPM이 올라갔을까? 왜 연료 분산량이 늘어났을까? 레일 압력이죠. RPS, 레일 프레셔 센서 값, 이 값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연료 분산을 줄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높아진 연료 압력 때문에 연료 분산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자동차는 기아 변속을 할 때 시동이 꺼지기도 한다. 시동 걸었어요. 후진을 넣었더니 꺼졌어요. 이거 왜 꺼졌어? 바로 엑셀 포지션에 맞는 연료 분사가 아니라 필요 없는 연료 분사가 이루어졌다. 그 순간에
ECU는 시동을 꺼버린다. 아셨습니까? 또 하나, 자동차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즉 엑셀 포지션에 맞는 RPM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공기량 값이 상승하죠. ECU는 이젤 밸브를 제어합니다. 갑자기 공연비 희박 조건이 됩니다. 그 공연비 희박 조건에 의한 연료 분사는 또다시 냄새를 일으키고 시동을 꺼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권영호 TV를 통해서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오시면 해결해 드리죠. 단지 한두 시간 만에 정비가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안 됩니다. 냉각수 하나 정비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국산차일 때, 외제차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하면 될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오후 3시까지, 4시까지 해서 냉각수 정비가 끝나면 좋은데 워낙 냉각수 상태가 더러운 자동차는 순환식 클리닝을 하면서 깨끗해질 때까지 돌리고 계속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냉각수 비중이 맞아지면서 나중에 시동 걸었을 때 엔진 소음이 조용해집니다. 곧 고혈압을 다운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고혈압 환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면 고혈압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혈압 환자는 뭘 먹어야 됩니까?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내리는 약이 있는데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올리는 약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혈압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것뿐이고 저혈압은 그럼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올리느냐? 안 됩니다. 곧 피가 끈적거리면 죽으러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피가 잘 순환되게, 즉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막혀서 고혈압이 됐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고요. 왜 저혈압이 됐느냐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놔두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엔진 오일과 냉각수의 개념도 역시 엔진 내부에서 순환이 잘 되게 엔진 각부의 온도를 고르게 맞춰주는 것, 또 엔진 각부의 윤활을 잘 되게 해주는 것, HLA가 잘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게 고장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자동차 고장은 난다. 혹시 요즘 등한시 하셨다면 빨리 고치십시오. 요즘에 어디를 가셔도 환영을 받을 겁니다. 불황의 정비업체를 살려놔야 그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자동차 고치러 주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